세종이란 인물이 존경했던, 정말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은 바로 이게, 우리가 사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5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스승의 날이죠. 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삼느냐? 이 세종의 생일을 음력이 4월 20일인데 그걸 양력으로 환산해가지고 서구의 그레고리역이죠, 당신의. 그걸로 하면은 5월 15일이 돼요. 세종의 생일날을 스승의 날로 삼는 거예요. 그만큼 세종이라는 인물은 우리 민족이 아주 존경하는 스승이죠. 훈민정음, 즉 한글이라는 것을 선물해서 우리가 정말 글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스승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스승으로 삼고 있고 존경하는 이 세종이란 인물이 존경했던, 정말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이 인물은 우리가 사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개 세종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그런 정성어로 말하면 되게 황희와 명사성을 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이게 류관이라는 인물이에요. 황희나 명사성보다는 선배예요. 그런데 이 류관이라는 인물은 세종시대의 정성 중에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종의 정성을 모시는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 먹고 그 다음에는 노련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을 정성으로 모셔서 그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정치를 배워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 황희, 명사성, 류관,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럼 황희한테는 뭘 배웠는가? 황희한테는 정무처리를 배워요. 황희는 정무처리의 귀재였어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이것을 배우죠. 그 다음에는 이 명사성이라는 인물은 유연성이 많고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 타고 피리 부는 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궐에서 딱 퇴고를 하면서 소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피리를 쫙 불면서 가요. 집도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야말로 청백리라는 것의 표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청백리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유관이에요. 이 유관이라는 사람은 이 고려 때에 관리가 됐는데, 그리고 조선이 개국된 뒤에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올렸을 때 태조 이성계에게 대학연의를 가르쳐요. 이 대학연의란 책은 소위 제왕학이라고 해서 왕이 배워야 될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제왕학을 태조에게 가르친 일종의 태조에게도 거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사람이죠. 유관이 짧은 기간 동안 세종 곁에 있었지만 이 유관의 삶이 세종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요. 1433년에 이 유관이라는 인물이 이제 한 88세 되는 나이로 죽어요. 그 제문을 갖다가 그날 비가 막 뿌리고, 이 유관이 죽은 날 비가 뿌리고 막 이랬는데 세종이 그냥 비가 오는데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세종은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는데도 그를 애도하는 의식을 감행했다. 이때 지신사로 도성지죠. 있던 안숭선이 날씨가 좋지 않다며 다음 날로 미루자고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세종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흰옷과 흰 그를 입고 이게 상복을 하고, 그리고 흥내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통곡을 해요. 그 세종이 이렇게까지 부모 외에 이렇게까지 사람의 죽음에 통곡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관이 죽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제문을 보면 경은 유관이죠. 기질이 온화하고 성품이 넓고 깊어서 학문은 고금의 사리에 통달하고 제주는 정사의 요점을 꿰뚫었다. 중앙과 지방에서는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였고 세 왕대에 거쳐서 배설을 하였다. 경주에 나가 고론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이 부모처럼 따랐고 남방을 순방할 때는 백성들이 사모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사원부 대사원으로는 이단을 엄혹하게 배척하고 재상의 지위에 올라서는 언제나 원칙을 지키며 사사로운 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며
창고에서 남아도는 재물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지위를 낮춰 언제나 깔끔한 풍도를 지녔고 덕은 높아도 교만한 태도가 없었으니 선비들은 모범으로 삼았고 관리들은 한결같이 존경하였다. 이 황이나 명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지 않아요, 세종이. 그런데 유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극찬하고 자기가 정말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그 존경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간직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88세에 대해서 죽게 되는데 이 유관과 관련된 일화들이 꽤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 일화들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필원작구에 있는 내용인데요. 유관의 일화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거죠. 이것은 이제 유관이 그야말로 청백리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는 청렴하고 방정하여 정성의 배설에 올랐을 때도 초가집 한 칸, 배옥과 집시인으로 담백하게 살았다. 집에는 울타리도 담장도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태종은 성공감을 시켜 밤에 몰래 울타리를 만들어주게 하고 비밀에 붙이도록 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왕이 기술자들 시켜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게 지금 사리 울타리라도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이런 정도로 또 그가 굶고 다닐까 염려하여서 몰래 사람을 시켜서 음식을 내리기도 했다. 이 재상배설에 있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인데도 굶을 정도로 집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 초에 관리들은 사실은 별로 녹봉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조선 세종 이후에 제대로 재정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백리가 나오는 거죠. 공무를 보고 돌아온 뒤에는 후학을 가르쳤는데 그 명성이 높아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라도 와서 인사를 하면 고개를 끄덕일 뿐 이름을 묻는 법이 없었다. 아무나 오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어느 집의 아들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걔가 양반이든 상놈이든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건 그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퇴청하고 난 뒤에 일 다 보고 나서 저녁 때 애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혹여 이름을 물어 사적인 관계를 이루면 사사로운 정이 생겨 공평무사함을 이룰까 염려한 까닭이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나도 학교를 운영해보고 막 이러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의 집은 흥인문 밖에 있었는데 동대문이죠. 밖에 있었는데 성안으로 공무를 보러 갈 때도 그 먼 길을 수레나 가마에 의존하지 않고 간편한 사모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걸어 다녔다. 가끔은 어린 시종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럴 때는 어김없이 그들과 함께 시를 흥얼거리며 놀면서 걸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의 넓은 아량에 tam복하여 칭송이 잦아했다. 언젠가는 장마가 한 달 내내 계속되어 그의 집에 온통 물이 샜다. 그 물줄기가 마치 굵은 삼줄기 같았는데 빗물이 막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손에 우산을 받쳐들고 부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산도 없는 집은 이 장마에 어떻게 견딜지 정말 걱정이요. 자기 집은 우산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빗물을 이렇게 막고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하기를 우산 없는 집은 다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그런 멋쩍은 얼굴로 수염을 만지며 껄껄 웃었다라는 거예요. 청파극담이라는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난했던 그는 손님을 위해 술을 대접할 때 오로지 탁주만 내놓았다. 탁주 한 항아리를 뜰에다 두고는 늙은 여종을 시켜 사발에 술을 담아오게 하여 단지 몇 사발만 대접하고 끝냈다. 그가 정성에 이르렀을 때도 제자들을 널리 가르쳐 많은 학도가 있었다. 매번 시향 때엔 제삿날 하루 전에 제자들을 모두 흩어보내고 제삿날에 제자들이 오면 모두 음복을 시켰는데 안주라고 내놓는 것이 소금에 절인 콩 한 소반이 전부였다. 또 술이라고는 항아리에 담은 탁주가 유일했고 그것도 반드시 한 사발씩만 마시도록 했다. 술이 모자라니까 사람은 많고 그랬다는 거죠. 용제총화라는 또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가 이토록 술에 대해 철저한 원칙을 지켰던 것은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다.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마련이고 그 실수가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성격이 소탈하여 겉모습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정성배설에 있을 때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맨발에 집신을 끌고 나와 맞이하였고 때로는 호미를 들고 몸소 채소밭을 돌아다니며 농사를 짓기도 했다. 16 기술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남에게 주기를 좋아했으나 비록 하찮은 물건이라도 받는 법은 없었다. 또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여 항상 이렇게 말했다. 친구 사이에는 을의 재물을 서로 나눠서는 의리가 있다 하나 아예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아주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서성으로 모시는 이 세종이 서성으로 모시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조선시대 이러면 또 이 세종시대 이러면 되게 황이나 명사성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뛰어나고 그 당시에 존경받던 인물은 유관이라는 인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관이라는 인물을 한번 오늘 소개해 봤던 겁니다.